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지방령님 우리 네. 고구마 코너에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정말 지방령님께서 감사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킴킴 채널에 지방령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유용한 정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으로 부품용 폰을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도난 분실폰으로 등록된 폰이었습니다. 아이쿠야. 지구대에서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하라 해서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판매자는 부품용으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고 판매자를 작물 관련으로 처벌시키려면 형사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신고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저한테 피해가 올 일은 없다고 하셨고요. 저도 일이 커지는 건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형사과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진정서와 치여서 두 개를 다 쓰고 나왔고요. 이 경우에 추후에 저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제 고민이 되시죠? 그렇죠. 자, 결론은? 결론부터 말하면 뭐 피해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끝! 끝! 자, 오늘도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없고, 네, 없습니다. 뭐 이제 절도나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물건을 또다시 취득하는 걸 이제 작물 취득죄라고 하는데 일단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작물인 줄 알았어야 되는 건데 이 사연에서는 뭐 이제 중고 거래처에서 구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제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폰 하나를 구입하신 건데 네. 그 폰이 이제 도난 분실폰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누가 도난 분실폰인 줄 알면 그 돈 주고 구매를 하겠어요? 그래도 국민 마켓, 국민 어플리케이션 당근을 통해서 구매를 하셨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고의가 부정되겠죠.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셨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적인 중고 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뭐 금괴, 고비술품, 금동미륵 열애 방가사유상 뭐 고가의 시계인데 네. 뭔가 갑자기 가격이 시가에 맞지 않게 나왔다. 근데 뭔가 케이스는 없고 보증서만 있다. 약간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론 좀 더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네. 실무에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네. 금괴 금괴. 이런 거는 약간 좀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그렇게 처벌되신 분 본 적이 있긴 합니다. 그 종로에서 금은방을 하시는 분이 그 판매자가 도둑일 수도 있고 절도범일 수도 그렇죠. 있고 아니면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정말 취득을 했을 수 있는데 사실 매입하신 입장 이름에서는 거기다 인적사항이랑 신분증만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금은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자기는 진짜 모르고 샀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입증이 그때 안 됐고 변호사도 없으시고 해가지고 처벌되신 경우도 제가 보긴 봤어요. 예전에. 언제 30년 전에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죠. 네. 그 케이스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인 사인이 아니라 네, 업자니까. 귀금속을 취급하는 업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작물인지 아닌지를 판별했어야 될 조금 더 각고의 주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무가 필요하다. 네, 주의 의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 패턴과 달랐는데 이거를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냐. 네. 이런 이제 수사기관의 판단, 법원의 판단이 반영이 돼서 네. 뭐 이렇게 혐의가 인정이 된 것 같고 지방령님 경우 같은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네. 다만 이제 짜증나죠. 내가 뭔가 연루가 되고 판매자 이 당근 같은 새끼 이러면서 당근으로 후려치고 그래서 이제 혼내주고 싶은 당근을 사각사각 가려서 찌를 수도 없고 콧구멍에다 당근을 꽂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형사과로 가야 된다 뭐 맞는데 고소장을 민원실에 접수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진정서라고 쓰신 거 보니까 고소장은 아니고 진정서라고 따로 양식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범죄인 것 같다. 뭐 고소장 고발장이랑 어미 처벌해 주세요 뭐 이런 겁니까? 약간은 다른 건데 이 진정서가 이제 접수가 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이 죄명의 카테고리를 봤을 때 홍길동 수사관이 딱 배정됐어.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야죠. 맞아. 입건이 되기 전이에요. 진정서만 낸 상태면. 네네. 근데 취하서까지 같이 냈어. 그러면은 이제 경찰서 입장에서 봐서 이게 아직 뭐 범죄 피해가 있다거나 뭐 구체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요구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의 절차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제 번거로운 일은 없고 이 수사관께서 조언한 게 맞아요. 번거로울 테니까 크게 피해 입은 게 아니라면 그냥 돌아가시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똥을 봤었을 때 돌아서 가거라. 또 이제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경찰관들도 배정된 업무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형사과라고 하면 어쨌든지 강력 사건, 뭐 절도부터 자범들부터 흉악범까지 있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안 하시는 맞아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도난 분실을 당하신 분의 이거 피해 자체가 그러니까 축소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방령님께서 굳이 따로 고소를 하시거나 뭐 어떤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이미 도난 분실된 그 진짜 직접 피해자 그분께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굳이 별개의 건으로 뭔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물과 관련돼서 만약에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제 도난 분실된 사람이 지방령님께 별다른 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좀 고가의 물건이어서
원래 주인이 네. 선의의 취득자 이 사건으로 치면 우리 지방령님한테 소송을 네. 제기했다. 네. 그럼 이제 수사 단계에서 내가 먼저 신고해 놓은 게 있고 네. 내가 이게 작물임을 모르고 취득했다는 게 입증되기 때문에 네. 그 물건을 반환해야 될 의무도 인사상으로 없다. 네. 다만 아까 그 업자 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환을 해야 될 책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작물임을 알고 취득한 게 입증된 경우라면 네, 그렇죠. 인사상으로도 책임이 질 수 있는 거죠. 어쨌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참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네. 범죄에 연루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좀 시계에 국한되는 지역이긴 한데 그 시계 거래 장터에 보면은 5만 원권으로 현금만 받습니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맞아. 예, 있어. 있잖아요. 있어. 그러니까 특히나 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세보다 많이 금액이 좀 싸요. 금액이 싸거나 뭔가 급하게 내가 정말 구하고 싶고 약간 레어한 물품이에요. 있어. 그래서 5만 원권 들고 가서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데요. 아무리 보증서라던가 박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5만 원권을 예를 들어서 주신 그게 없다 그러면 나중 갔었을 때 절도죄에 대해 가지고도 혐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증서 박스 채3에 왔을 수도 있잖아요. 입증을 못 하니까. 작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5만 원권 거래를 되게 손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탈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탈세에 대해서 방조를 하시는 걸 수도 있고 고가 물품 특히나 그런 부분들은 10만 원 이하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계좌이체 하시라. 저도 네. 동의도. 아니 이거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이 제일 많이 가는 이제 시계 거래 사이트가 시계 거래소랑 우리 뭐 시계, 타임포람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요새 뭐 롤테크, 샤넬테크, 샤테크 해가지고 중고는 감가상각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모든 물품과 물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더 올라요. 그러니까. 못 구하니까. 그래서 돈이 좀 어느 정도 있고 내가 이 시계 꼭 사야겠다. 이 시계 없으니까 이제 1년 동안 잠이 안 온다. 맨날 시계만 보게 되고 시계 중독 걸려가지고. 그래. 근데 그럴 때 밑에 보면은 현금만 현장에서 받습니다. 나는 그거였구나. 네. 왜냐면 탈세에도 그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 가서 혹시 또 작물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랬을 때 계좌이체 거래 내역이 없으면 빼박입니다.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모로 아무튼 요새 그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10만 원 미만 소액이면 그거는 뭐 편의성을 위해서 그러실 수 있는데 저도 10만 원 넘는데 현찰을 요구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상하죠. 뭔가 야로가 있고 내가 어디에 휘말릴지 모르기 때문에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는 거. 사실 우리 사연자분도 계좌이체한 내역 다 있고 소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안 되고 충분히 이제 쉽사리 좀 손쉽게 넘어간 케이스인데 가격이 조금 싸더라도 현금을 요구하는 거는 좀 이례적이고 찝찝한 찝찝하다. 어둠의 물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 물품이 내게 오는 순간 나는 어둠의 자식이 된다. 호구한테 있는 약간 그런 물건인가? 아무튼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했고 저희도 중고 거래하면서 눈탱이 맞지 않는 그런 김킴 변호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항상 좀 조심해요. 무섭고. 그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